미국인 야구 선수 부인이 한국 생활 6개월 만에 남편한테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고 고백한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미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화 이글스에서 뛰고 있는 미국인 투수 라이언 와이스 선수 아시죠? 이 선수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그냥 임시 땜빵용 대체 선수였거든요. 부상자 생겨서 급하게 6주만 뛰고 가라고 데려온 선수였는데 마운드 올라가자마자 완전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정식 계약 따냈고 지금은 재계약까지 성사시키면서 하나의 확실한 에이스가 됐습니다. 26년 만에 우승을 꿈꾸게 하는 영웅이 된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선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선수의 아내, 헤일리라는 미국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완전 충격적인 경험담인데요. 이거 진짜 소름 돋거든요. 헤일리는 남편 따라 한국 왔을 때 한국어 한마디도 못했어요. 완전 무방비 상태로 동아시아 땅을 밟은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한국어로 팬들한테 인사하고 한국 문화, 홍보대사 역할까지 하면서 이 나라 진짜 미쳤다고 전 세계에 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헤일리가 처음 한국 와서 제일 먼저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치안이에요. 이 여성분이 카페 갔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노트북이랑 가방 테이블에 그냥 놔두고 화장실 가고 자리 비우는 거 보고 완전 기절초풍했대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미국에서 이러면 10초 안에 물건 사라져요. 진짜로요. 헤일리가 직접 영상에서 말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거 보면 경악할 거예요. 여기는 물건 놔두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편의점 가도 방탄유리 쳐놨어요. 직원이랑 손님 사이에 총알도 못 돌는 강화유리로 막아놨다고요. 그 정도로 치안이 개판인 나라에서 온 사람이 한국 와서 카페에서 아이폰 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그대로 있는 거 보면 그게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헤일리는 이걸 보고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근데 더 웃긴 건요. 헤일리가 한국인들한테 배운 게 있대요. 자전거는 진짜 조심해야 한다는 거. 이게 뭐냐면 한국은 귀중품은 절대 안 훔쳐가는데 자전거만큼은 좀 위험하다는 한국인들만의 농담 아니잖아요. 그 미묘한 문화적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캐치한 거예요. 완전 한국인 다 됐네요, 진짜. 이 정도면 한국 문화 석사 학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여기서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한국이 왜 이렇게 안전한지 아세요? 단순히 경찰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한국은 전 국토에 CCTV가 깔려 있거든요. 범죄자가 도망칠 곳이 없어요. 범죄 일어나면 30분 안에 동선 다 추적돼요. 이게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되겠어요? 게다가 한국은 총기 소지가 완전 불법이잖아요. 미국은 슈퍼마켓 가도 총 사고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 일어나는데 한국은 칼부림 사건만 나와도 전국이 발칵 뒤집히는 수준이에요. 헤일리가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완전 자유로워진 거예요. 밤 12시에 혼자 편의점 가도 무섭지 않고 지하철에서 졸아도 가방 안 털리고 길거리에서 폰 꺼내서 길 찾아도 날치기 안 당하고 미국에서는 이런 게 전부 위험 행동이거든요. 특히 대도시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거 자체가 자살 행위예요. 근데 한국은 여성 혼자 새벽에 돌아다녀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잖아요. 헤일리 입장에서는 완전 다른 세상에 온 거죠. 그리고 헤일리가 또 뭘 경험했냐면요. 찜질방이에요. 한국의 전통 대중목욕 문화죠. 이거 처음 봤을 때 완전 문화 충격받았대요. 완전히 신선하고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직접 말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대중목욕탕 문화 자체가 없어요. 나체로 다른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거 자체를 엄청 낯설어 하거든요. 근데 한국 찜질방은 그냥 목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우나도 있고 냉탕 온탕 오가면서 혈액 순환 촉진시키고 때 밀고 마사지 받고 옥상에서 식혜 먹고 찜질방복 입고 가족들이랑 영화 보고 자고 이게 다 한 건물 안에서 이뤄지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런 문화 시설이 없어요. 스파 가려면 엄청나게 비싼 리조트 가야 되고 그것도 개인 서비스 위주거든요. 근데 한국은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 가족 전체가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성비를 헤일리가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완전 놀랐죠. 게다가 찜질방에는 아이들 놀이방도 있고 식당도 있고 수면실도 있고 PC방까지 있는 곳도 있잖아요. 한 건물이 완전 복합 문화 공간인 거예요.
헤일리는 이걸 경험하고 나서 미국 친구들한테 설명하는데 믿지도 않더래요. 그게 어떻게 10,000원이야? 이러면서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볼게요. 한국의 대중문화 시설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아세요? 찜질방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노래방도 그렇고, PC방도 그렇고, 코인 노래방도 그렇고, 전부 다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최고 수준의 시설을 제공하거든요. 미국에서 노래방 1시간 빌리면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 $50예요. 한국 돈으로 7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2만 원이면 2시간 동안 최신 설비에서 노래 부르고 탬버린 치고 놀 수 있잖아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외국인들은 진짜 이해를 못해요. 헤일리의 한국 관찰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여성분이 또 뭘 발견했냐면요. 횡단보도 앞에 있는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였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라서 1년 내내 그냥 버튼인 줄 알고 눌렀대요. 근데 나중에 이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 나는 신호등이라는 걸 알고는 완전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장치 하나하나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한국 사회의 시스템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은 장애인 편의 시설이 법적으로는 의무화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휠체어 경사로는 있는데 너무 가파르거나 점자블록은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망가져 있거나 음향 신호기는 고장 나서 소리 안 나거나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한국은 이런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표준화돼서 잘 관리되고 있잖아요.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 있고 버스에는 저상버스 운영하고 공공건물에는 장애인 화장실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헤일리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캐치한 거예요. 그리고 헤일리는 한국 남자들의 군복무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냐면요. 미국은 모병제 국가거든요. 돈 주고 군인 뽑는 나라예요. 근데 한국은 징병제 국가잖아요. 모든 건강한 남성이 의무적으로 2년 가까이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거죠. 헤일리는 이걸 보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했대요.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의 안보와 공동체의 책임을 우선시하는 문화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왜 멀쩡한 젊은이들이 2년씩이나 군대에 가야 하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헤일리는 이게 단순히 군복무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통과의례이자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걸 파악한 거예요. 군대 다녀온 남자들끼리의 유대감, 선후배 문화, 조직 생활에서 배우는 책임감과 인내심. 이런 것들이 전부 군복무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헤일리는 이런 깊은 부분까지 관찰한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자, 이제 헤일리의 단짝 친구 엠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엠마는 또 다른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의 아내인데요. 이 두 여성이 한국에서 만나자마자 완전 찰떡궁합이 됐어요. 둘이 뭘 하냐면요. 같이 야구장 가서 남편들 응원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러닝 크루 만들어서 한국 팬들이랑 소통하고, 완전 한국 생활 적극적으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영상 하나가 완전 화제가 됐거든요. 저희는 한국에서 러닝 크루를 만들어서 너무 기뻐요라고 외치는데, 헤일리가 한국어로 말하면 엠마가 영어로 받아주고, 이 환상의 호흡이 진짜 귀여워요. 한국 팬들은 완전 녹아내렸죠. 외국인 선수 부인들이 단순히 남편 따라온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융화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먹방도 진짜 레전드예요. 한국 음식을 하나하나 먹어보면서 점수를 매기는데요. 배달 온 국수가 좀 불어서 한 덩어리가 되자 이건 4점이라며 냉정하게 평가했다가도 한국 치킨 먹고는 역시 10점 만점에 10점이라며 환호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정말 솔직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국 치킨이 세계 최고라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잖아요. 미국 치킨은 그냥 튀긴 닭이에요. 양념도 별로 없고 그냥 바삭하게 튀겨서 케첩이나 소스 찍어 먹는 게 전부거든요. 근데 한국 치킨은 다르잖아요. 양념치킨, 간장치킨, 파닭, 마늘치킨, 허니콤보, 뿌링클, 스노인 등등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고 거기에 무와 콜라까지 세트로 나오면서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되는 거예요. 엠마와 헤일리는 이걸 먹고 완전 정신을 잃은 거죠. 미국 치킨은 이제 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요. 여기서 한국 음식 문화의 위대함을 좀 더 깊이 파볼게요. 한국은 배달 문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새벽 2시에 치킨 시켜도 30분 안에 뜨끈뜨끈하게 배달돼요. 미국은 이게 불가능해요. 일단 배달비가 엄청나게 비싸고 배달 시간도 1시간에서 2시간씩 걸리고 음식은 식어서 오고 게다가 팁까지 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배달비 무료 이벤트도 많고 빠르고 정확하고 친절해요. 헤일리와 엠마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 한국 떠나면 어떡하지라고 진지하게 고민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KTX 타고 부산 원정 경기 따라갔을 때 에피소드도 있어요. 기차 안에서 샌드위치 먹고 마스크팩 붙이고 창밖 풍경 감상하면서 완전 한국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거 보면 진짜 놀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기차 시스템은 완전 후진국 수준이거든요. 엠트랙이라고 미국 유일의 국영철도 회사가 있는데 이거 타본 사람들은 다 욕해요. 느리고 더럽고 비싸고 자주 연착되고. 근데 한국의 KTX는 뭐예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최첨단 고속열차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도착하고 좌석은 깨끗하고 넓고 와이파이도 터지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이게 바로 선진국의 인프라예요. 헤일리와 엠마는 KTX 타면서 완전 감탄했을 거예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산과 들판, 깨끗하게 정돈된 도시들, 그리고 압도적인 속도감. 미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미국은 차로 4시간 걸리는 거리를 기차로는 6시간 걸려요. 의미 없는 거죠. 근데 한국은 기차가 차보다 훨씬 빠르고 편하잖아요. 이게 바로 국가 인프라의 차이예요. 그리고 헤일리가 직접 디자인한 실크 스카프 이야기도 해야죠. 이 여성분이 뭘 했냐면요. 한국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직접 스카프를 디자인했어요. 주황색 바탕에 태극기, 남편 사인, 한화 이글스의 마스코트 수리, 소주병, 손가락 하트까지. 완전 한국적인 요소들을 가득 담아서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 부인들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경기장 와서 응원하고 가는 게 전부예요. 근데 헤일리는 한국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서 이런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한 거죠. 태극기를 넣은 것도 의미가 크거든요. 단순히 예쁜 디자인이 아니라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소주병이랑 손가락 하트는 또 뭐예요? 완전 한국 문화의 핵심 아이콘이잖아요. 이 정도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이해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의 손가락 하트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 아시죠? 이제는 케이팝 아이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연예인들이 다 따라하고 있어요. 할리우드 배우들도 하고 유럽 축구 선수들도 하고. 이게 한국에서 시작된 문화라는 거 다들 알아요. 헤일리는 이런 문화적 상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디자인에 녹여낸 거예요. 이 정도면 문화 인류학자 수준이죠. 소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소주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미국 마트에 가도 한국 소주 파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 사케보다 더 인기 많아지고 있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소주 마시는 장면이 너무 멋있게 나오니까 외국인들도 따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치맥 문화도 그렇고요. 치킨에 맥주 조합이 이렇게 완벽한지 외국인들은 한국 와서야 알게 되는 거죠. 헤일리가 만든 스카프에는 한화 이글스의 마스코트 수리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헤일리가 단순히 남편 팀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팀의 정체성과 역사까지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한화 이글스는 대전을 연고지로 하는 팀이고 26년 동안 우승을 못했지만 팬들의 사랑은 식지 않는 팀이거든요. 헤일리는 이런 배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팬들과 함께 우승의 꿈을 꾸는 거죠. 이제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헤일리와 엠마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단순히 음식이 맛있고 치안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에요. 한국 팬들이 외국인 선수와 그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요. 경기장에 가면 헤일리와 엠마를 위한 응원 피켓도 들고 나오고 선물도 주고 한국어 가르쳐주고 맛있는 식당 추천해주고 이런 따뜻한 헌대를 받으면서 헤일리와 엠마는 진심으로 한국에 반한 거예요. 미국 스포츠 문화는 좀 달라요. 물론 팬들의 열정은 대단하지만 그게 개인적인 관계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선수는 선수고 팬은 팬이라는 확실한 선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 경계가 좀 더 유연해요. 팬들이 선수를 정말 응원하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전달되거든요. 헤일리와 엠마는 이런 문화적 차이를 느끼면서 한국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한국의 인터넷 문화도 한몫했을 거예요. 헤일리와 엠마가 소셜 미디어에 뭘 올리면 한국 팬들이 바로 반응하고 댓글 달고 응원해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외국 땅에서 외롭게 지낼 수도 있는데 매일 수백 개의 응원 메시지를 받으면서 아, 우리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한국의 인터넷 속도도 빼놓을 수 없죠. 세계 1위예요. 집에서도 기가비트급 인터넷이 기본이고 지하철에서도 5세대 이동통신이 빵빵하게 터지고 미국은 집에서 인터넷 느려 터져서 영상 하나 올리는데 10분씩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4K 영상도 몇 초 만에 업로드되잖아요. 헤일리와 엠마가 실시간으로 한국 생활을 전 세계에 공유할 수 있는 건 다 이런 인프라 덕분이에요. 그리고 헤일리가 강조한 부분 중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대중교통이에요. 한국은 지하철, 버스, 택시, 기차가 완벽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차 없어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미국은 차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나라예요. 대중교통이 발달 안 돼서 차가 필수거든요. 근데 차 유지비가 엄청나요.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다 합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요. 게다가 주차 문제도 심각하고요. 한국은 지하철 한 번 타면 서울 어디든 갈 수 있고 버스랑 환승하면 더 편리하고 요금도 엄청 저렴하잖아요. 한 번에 천몇백 원이면 되는 거예요. 미국 뉴욕 지하철은 한 번 타는데 3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4,000원 정도 되는 거죠. 거기다 뉴욕 지하철은 더럽고 위험하고 자주 고장나요. 한국 지하철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시 운행되고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헤일리는 매일 느끼고 있을 거예요. 헤일리와 엠마가 러닝크루 만든 것도 한국의 운동 문화 덕분이에요. 한국은 한강공원 같은 곳에서 누구나 무료로 운동할 수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도 잘 돼 있고 야간 조명도 밝고 편의 시설도 좋고 미국은 공원에서 운동하려면 안전 문제부터 고려해야 돼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위험해서 혼자 못 나가거든요. 근데 한국은 밤 11시에 한강공원 나가서 조깅해도 괜찮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미국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엄청난 장점이에요. 헤일리와 엠마가 아직 직접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병원 가도 저렴하고 의료 수준은 최고고 대기 시간도 짧고 미국은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 수십만 원 나오고 수술 한 번 하면 수천만 원 청구되고 건강보험 들어도 본인 부담금이 엄청나거든요. 한국은 감기 걸려서 동네 병원 가면 몇천 원이면 되잖아요. 약값 포함해서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외국인들은 처음에 믿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싸? 이러면서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한 건 국가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의료가 완전 사업화돼서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는 나라거든요. 자, 이제 좀 더 깊은 얘기를 해볼게요. 헤일리와 엠마가 한국에서 느낀 건 단순히 편리함이나 안전함만이 아니에요. 바로 공동체 의식이에요.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 사회와는 다르게 아직도 강한 공동체 문화가 남아있거든요. 이웃끼리 서로 돕고 어려운 사람 보면 나서서 도와주고 길 잃은 외국인 보면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주고 이런 문화예요. 미국은 완전 개인주의 사회예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남의 일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 게 기본이거든요. 길에서 쓰러진 사람 있어도 괜히 도와줬다가 소송당할까봐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길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 들고 계시면 젊은 사람들이 바로 다가가서 도와드리잖아요. 이런 문화적 차이를 헤일리와 엠마는 매일 목격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교육열도 엄청나죠. 헤일리와 엠마가 아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싶을 거예요. 한국은 공교육 수준이 높고 사교육도 발달했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잖아요. 미국은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부모들이 매일 걱정하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거든요. 한국은 그런 걱정 전혀 안 해도 돼요. 한국의 편의점 문화도 빼놓을 수 없어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 골목골목마다 있고 거기서 웬만한 건 다 해결되잖아요.
공과금 납부하고, 택배 보내고, 음식 사 먹고, 생필품 사고. 미국 편의점은 그냥 음료수랑 과자 파는 수준이에요. 한국 편의점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헤일리와 엠마는 새벽에 배고프면 편의점 가서 컵라면 끓여 먹고, 디저트 사 먹고, 이런 게 얼마나 편리한지 매일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한국의 배달 앱 시스템도 세계 최고예요.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같은 앱들이 완벽하게 작동하잖아요. 주문하고 실시간으로 배달 추적하고, 리뷰 보고, 결제도 간편하고. 미국에도 배달 앱 있지만 한국만큼 발달하지 않았어요. 가격도 비싸고 선택지도 적고. 한국은 치킨, 피자, 중국집, 한식, 일식, 분식, 디저트, 뭐든지 다 배달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한번 경험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못 살아요. 케일리와 엠마가 한국 생활하면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가 또 있어요. 바로 공공 와이파이예요. 한국은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카페에서도, 공원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져요. 무료로요. 미국은 와이파이 쓰려면 비밀번호 받아야 하고, 그것도 느려 터지고. 한국은 공공 와이파이가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5세대 이동통신도 전국적으로 깔려 있고요. 이런 인프라가 있으니까 헤일리와 엠마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영상 찍고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